녹화를 안 했지만 시작했습니다. 등차 수열의 뜻 설명드렸고요. 일반화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야. 다시 책에 얘들아 공식이 나와 있을 거야. 저렇게 만들려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해보길 바래.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그냥 외운 친구랑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외운 친구를 달라. 특히 어려운 문제도 좀 달라요. 그 친구들이. 아시겠죠? 자,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역시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규칙이 드러나려면요. 여기 3, 5, 7, 9라고 쓰지 말고 좀 규칙이 보이게끔 써볼게. 자, 지금부터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항 1이지. 1은 건드릴 거 없잖아. 1은 1이죠. 자, 두 번째 항입니다. 이 첫 번째 항에서 얼마를 더했대? 2를 더했지. 그럼 제가 3이라고 쓰지 말고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왜? 규칙이 보이려고. 이런 것도 얘들아 수학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보면 가끔은 계산 안 할 때 보이는 게 있어요. 안 해볼게요. 자, 또 가볼까? 그럼 여러분들 여기 A3는요, 5는요, 여기서 또 뭐 한 거예요? 2를 더한 거죠. 이렇게. 자, A4는요, 여기서 또 뭐 더한 거예요? 2를 더한 거네. 혹시 여러분 슬슬 규칙이 보이시나요? 슬슬 힘들다 내가. 자, 슬슬 혹시 규칙이 보이시나요? 자, 어떤 규칙이 보이세요? 우리 이걸 바탕으로 식을 만들 겁니다. 이 느낌 살려가지고. 자, 첫 번째, 모든 항마다 공통인 게 있지. 뭐가 있어요? 맨 앞에 있는 첫째 항은 모든 항이 다 있네. 항상 1 더하기를 시작하잖아요. 맞지? 그래서 뭐다? 첫 번째, 이 n번째도 뭔지 몰라도 첫째 항 더하기일 거야. 1 더하기. 맞아?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2를 저희가 공차라고 부르잖아. 자, 보세요. 첫째 항은 공차가 있어, 없어? 없겠죠. 더하기 점이니까. 자, 둘째 항 공차가 몇 개야? 한 개 되겠지. 셋째 항 공차가 몇 개예요? 2개. 넷째 항 공차가 몇 개야? 3개. 즉, 항의 번호보다 공차가 하나 적어요. 맞아? 그럼 여러분들, n번째 항은요, 공차가 몇 개 더해줄게요? 굳이 말하자면. 얘들아, n번째 항은요, 공차가 몇 개 더해졌다? 아마도 n 빼기 1개 더해졌겠죠. 항이 n번째니까 하나 적을 거 아니야. 그리고 자, 2를 n 빼기 1번 더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곱하기 편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외울 결국 일반을 구하는 공식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이 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밑에 이 자리는 뭐라고요? 항상 보니까 첫째 항은 맨 앞에 다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옆에 책에 보시면 여러분들, 자, 책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공식이 나와 있잖아. 어디에? 요게 이제 일반을 구하는 공식이거든. 자, 얘만 좀 지울게요. 요 A가 뭐다? 근데 첫째 항의 앞자로 A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A 플러스 시작하는 거야. 첫째 항에서 자, 뭐를 더한다? 얘들아, 왜 n 빼기 1이다? 실제로 n번째 항이면 공차가 n 빼기 1밖에 없어요. 그래서 n 빼기 1에다가 뭘 곱한다? 공차를 곱하는 게 일반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 공식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등차 수열일 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어떻게든 첫째 항과 공차를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쟤네 두 개로 만드는 공식이야. 알겠지? 정리할게요. A는 A 플러스 n-1D입니다. 알겠지? 자, 문제로 갈게요. 자, 밑에 얘들아, 이제 등차 수열 관련 문제가 나오는데, 자, 9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등차 수열을 이루도 뭐 간단한 뜻 관련 문제야. 등차가 뭔지를 알면 내용을 넣을 수 있겠죠.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만렙이고요. 자,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만렙 가서 9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등차 수열. 자,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드는 수열입니다. 그리고 보통 중요한 거는 첫째 항과 공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일반항 구하는 공식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자, 등차 수열인데 저기 네모에 어디가 많니? 자,
자, 9번 문제 풀고 있어요. 자, 느리야. 그럼 9번 문제 있잖아. 이게 등차수열인데 공차가 얼마예요? 맞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란히 두 개 나와 있으면 공차를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겠네. 그럼 자, 여기는 뭐 들어갈까요? 일정한 수를 더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거는 5겠죠. 또 여기다가 2를 더한 거니까 그 다음 거는 7이겠죠. 뭐 이렇게 해서 그 등차수열의 뜻을 아니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한 수를 더한 거니까. 맞지? 자, 이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밑에 11번 가볼게요. 자, 11번 한번 가볼까? 얘는 역시나 등차수열이래. 그럼 유민아, 요거 있잖아. 공차가 얼마일까? 그치, 마이너스 3 맞아요. 여러분들이 간단한 퀴즈야. 여기다가 뭘 더해야 네가 나오니? 실제로 마3이니까 공차는 마3이겠죠. 자, 이제 공차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거꾸로 앞에 것들을 추리할 수 있겠네. 맞지? 여기에다가 마3을 더하면 마8이니까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5겠죠. 마찬가지로 맨 앞에도 여기에다가 마3 더하면 A니까 마이너스 2. 자, 왼쪽 라인은 뜻 아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를 더한다. 그리고 그 일정한 수를 제일 앞으로 공차라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위로 가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본 게임이야. 아까 저희가 쉬는 시간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앞으로 수열을 만나면 무조건 일반항을 먼저 꺼낼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믿을 거야. 얘가 다 해줄 거라고. 아시겠죠? 지금부터 13번 풀어보실래요? 자, 13번 그리고 15번 두 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뒷장까지 이제 일반항을 계속 물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씩 뭐 당연한 얘기지만 수학이 어려워지는 과정. 같은 말도 다르게 주고 좀 간접적으로 주겠죠. 오늘 어쨌든 뭐 꺼내올 겁니다. 자, 13번, 15번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은 뭐 하세요? A에는 A 플러스 N-1D입니다. 여기 풀어봤어? 벌써 잘하네요. 혹시 이거 작년도에 배웠던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일반항 관련해서? 그래. 그럴 수 있죠. 고대하는 중이? 만에 다 있어요? 헐. 되게 빠르다. 자, 13번. 자, 여러분 얘는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거는 너무 순수해.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안 나와. 기대하지 마세요. 알겠지? 자, 일단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첫째 항이 나와 있고 공차가 나와 있으면 사실 다 대놓고 준 겁니다. 자, A에는 공식이 뭐다?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자, 이렇게 쓰면 되고요. 얘들이 얘도 맞지만 보통 정답 쓸 때는 이걸 깔끔하게 전개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배해서 전개해 보시면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7n 빼기 10이다. 맞지? 자, 밑에 있는 15번 가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나름 조금 더 어려워진 거야. 왜? 공차를 조금 숨겨봤네요. 그렇지? 첫째 항은 여기 있잖아. 근데 공차를 여러분들이 이제 꺼낼 줄 아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맞죠? 그럼 우경아, 15번의 요 등차수열 공차가 얼마예요? 플러스. 그렇죠. 뭐를 더했냐는 거잖아. 플러스 하겠죠. 조금 더 어려워진 거야. 어쨌든 자, 첫째 항은 여기 나와 있고요. 공차는 4니까 역시나 일반항 구할 준비가 되었다. 자,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일반항씩 세우시면 되겠죠. 물론 전개해 보시면 4n 빼기 24다. 이게 자판기입니다. 알겠죠? 다음 장 가볼게요. 이제 조금 더 숨겨볼까요? 조금 더. 다음 장이 17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이제 공차를 구하는 문제야. 또 역시나 뭐 일반항 구해보시라는 겁니다. 공차인데 역시나 또 일반항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17번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번 문제는 첫 장은 나와 있죠. 아까 처음에 소개했지만 A1도 첫 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장을 알고 있고 공차를 몰라. 자, 그래도 일반항을 쓸 겁니다. 쌤 모르는데 어떻게 써요? 제가 모르실 때는요, 기억하세요. 자, 공차든 첫 장이든 모르면 그냥 우리가 뭐 A, D라고 쓰면 돼. 자, 공차 모르니까 D라고 쓰겠습니다. 자, 보통 첫 장은 약자를 A, 공차는 D를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 남았잖아. 뭐 남았죠? 자, A6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 하고 싶어요? N자리 뭘 넣자? 6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왜 여기 N자리에 6을 넣으시면 이게 자판기니까 6번째 항을 준단 말이야. 맞지? 자, N자리 6 넣어보시면요. 3 더하기 5D가 되고 이게 얼마다? 33이다. 자, 이렇게 해서 D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이용해서 가는 문제야. 아시겠죠? 자, 이 항에서 정리해보시면 D값은 아마 6이 되겠죠? 여기 공차입니다. 자, 이렇게.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밑에 애들아 20번 가볼게요. 자, 2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이번에는 심지어 첫 장도 안 줍니다. 아무것도 안 줄 거야. 그리고 일반항 그려보세요. 힌트를 또 역시나 일반항 쓰세요. 그냥 AD라고 두고 쓰세요. 모르니까. 자, 20번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푸냐? 첫 장도 없고 공차도 없지만 그래도 일반항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숙제 하시면서 꼭 여기 일반항에 대한 믿음을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AD라고 두고 한번 일반항 써봤고요. 자, 이제 뭐 하자? A3가 나왔으니까 N자리에 3 넣어볼게요. 그리고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야. 자, 시간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A10은요, N자리에다가 10 넣어볼게요. 그러면 A 더하기 9D가 11이다. 가 나와서 두 개를 뭐 할 수 있다? 뭐 연립하는 문제도 나갑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시면요, 7D는 14가 되고, D 값이 얼마다? D 값이 2가 나오고요. A 값이 얼마다? A 값이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완성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쪽을, 한 장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결국 다 핵심은 일반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첫 장이 나와 있으면 채우면 되고 뭐 안 나와 있으면 A라고 두고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컨셉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이스 가볼게요. 자, 베이스 가볼게요. 만렙이랑 없는 문제 중에서 이제 일반항 관련 문제 중에 유명한 게 몇 개 있거든. 두 개 보고 오겠습니다. 자, 베이스의 페이지는 154쪽입니다. 자, 154쪽에 33번 한번. 자, 위에 별표 하나 치고요. 이런 거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3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반항은 차판이라고 했잖아. 그것 때문에 가능한 문제야.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읽어보실래요? 한번 시범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 겁니다. 한 번만 다 이해하면 뭐 시범이랄 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간단한 의문 문제입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등차 수열이 있어요. 자,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첫째랑 공차 정말 드문 경우인데 다 좋네요. 그럼 혹시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게 거의 습관처럼 돼야 돼. 등차 수열 보이자마자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거 보지도 말고 일단은 이 일반을 먼저 구해와야 돼요. 쟤를 뭔가 이용해서 풀 거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는. 아시겠죠? 자, 1번을 구하는 공식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맞나요? 실제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AN은 얼마다? 2N 빼기 16이다. 자, 1번은 먼저 가져왔습니다. 쳐볼게요. 자,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뒤에 실제로 묻는 게 나와. 자, 뭐가 나오냐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이냐가 나왔잖아. 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상황이라면 한번 실제로 한번 나열해 볼까? 자, 첫 번째 항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4지. 두 번째 항이 얼마일까요? 여기다가 2 더하면 마이너스 12겠죠. 세 번째 항은요? 즉 지금 여기부터 쭉 커지고 있잖아. 2씩 더하니까. 그러면 얘는 언젠가 양수가 될 거 아닙니까? 되겠죠. 계속 커지다 보면. 그게 몇 번째부터니라는 문제예요. 처음으로. 이해돼? 그리고 자,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한 일반항을 이용한 부등식 문제로 보통 갑니다. 자, 어떻게? 자, 일반항은요, 어떤 n번째를 말하는 거야. 정확히 n이 뭔지 모르지만 어떤 n번째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뭐다? 양수가 되고 싶다는 거잖아. 그럼 뭐 하면 돼요? 양수는 0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해서 부등식을 세우면, 그때 n을 알려줍니다. 이게 언제부터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 문제로 정말 많이 나와. 여기는. 자, 이제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있는 16을 이항하시면 2n이 16보다 크고 n은 8보다 크니까 몇 번째 항부터? 9번째 항부터는 양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명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꼭 할 줄 알길 바래.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잘하는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알겠죠? 뒤로 가봐. 자, 뒤에 얘들아 페이지 158쪽입니다. 얘들아 오늘의 생각보다 여기 유형도 별로 다르지가 않아. 결국 일반항 딱 쓴 다음에 다 해석하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한번 집에 가서 꼭 해보시기 바래요. 알겠지? 18번 문제. 역시나 이것도 한번 별표 하나 치고 기억하겠습니다. 유명한 문제야. 자, 한번 읽어보세요. 18번 같은 거 되게 유명한 상황이야. 요 라인의 세 문제가 다 비슷한 상황인데 그래서 18번이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같이 해볼게요. 18번 문제. 다들 너무 반응이 없어갖고 잘하고 있는 건지. 얘들 혹시 좀 빠르게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좀 어필을 해줘. 모르겠어, 진짜. 다들 잘하고 계신가요? 진짜요? 잘하고 있니? 동현아? 네. 그래요. 자, 거의 끝나갑니다, 진짜. 15분 남았어요. 상황이 되게 재밌어요. 여기 유형 몇 번이죠? 유형 93번이 다 똑같은 상황인데 자, 어떻게 하는 거지? 또 핵심은 일반항이야. 그걸 이용해서 나는 일반항 구해서 딱 풀 겁니다. 자,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번입니다. 자, 두 수가 처음에 있었어요. 자, 마이너스 2랑 19 사이에 자, 몇 개를 자, 표시해볼까요? 여기 사이에 몇 개를 넣었다? n개를 이렇게 추가한 겁니다. n개를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했더니 이 순서대로 뭐가 됐더라? 등차 수열이 됐더래요. 얘네들이 지금 다 등차 수열처럼 나야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공차까지 서비스로 알려줍니다. 공차 1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뭘 구해라? n이 얼마일까? 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자, 여기 있는 전체가 지금 등차 수열이거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걸 보자마자 뭐 하고 싶다? 오늘 배운 거 있잖아요. 자, 그럼 이 파란 색깔의 일반을 보여볼까요? 이 전체 일반을. 등차 수열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항 여러분들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요. 첫째 항. 자, 마이너스 2겠네요.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요. 선생님 얘가 첫째 항 아니에요. 요 A, N, G네 P는 얘가 첫째 항인데 지금 이 문제를 이해했다면 여기 있는 전체가 등차란 말이야. 그 파란 색깔 전체에서 첫째 항을 보셔야 됩니다. 즉 얼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플러스 자, N, 자 N이란 기호 안 쓰겠습니다. 여기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자, N 대신에 K라고 바꿀게요. 뭐 상관없죠. 문자는 K-1 D 자, 공차가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일반을 만들게요. 제가 일부러 색깔을 좀 구분한 겁니다. 저 파란 색깔의 일반을 구한 겁니다. 이해돼? 자, 정리해 보시면요. 일반항이 뭐다? 결론적으로 K 빼기 3이야. 자, 여기다가 이제 항의 번 넣으면 그 이제 항이 나오는 거야. 맞아? 자, 그런데요. 자, 읽어볼게. 우리가 지금 이 식 세울 때 얘는 써먹었잖아. 그런데 아직 안 써본 게 한 개 있어요. 누구? 맨 뒤에 19를 안 써먹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수학 문제 풀 때는 매번 말하잖아요. 안 쓴 거를 결국 써야 돼.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 지금부터 이 19를 쓰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알겠지? 자, 한번 물어보자. 선중아. 그럼 이 파란 색깔 입장에서 자,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이렇게 이제 항의 번호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몇 번째예요? 저 19는 몇 번째일까? 22번. 아, 정답 공부하신 거예요? 아, 그거 말고 일단은 여기는 N이라고 지금 안 나와 있잖아. N이라고 치고 몇 번째야? N 플러스 얼마? 1? 자, 여러분들 일단은요, 요게 지금 몇 번째인지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 일반에다가 그 번호를 넣어서 걔가 19다라고 식 세울 거 아니에요. 맞지?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N 플러스 2번째입니다. 이유를 말해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요, 맨 앞에 지금 한 개가 있죠. 요거들 한 개 뺏지 마세요. 맨 앞에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N개가 들어왔잖아. 자, 그렇다면 질문. 여기까지 몇 개예요? 얘들 여기까지 몇 개예요? 몇 개? 여기까지가 N 플러스 1개 맞아요? 원래 있던 한 개에다가 이제 N개 추가된 거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몇 번째예요? N 플러스 2번째다라는 거야. 얘가 지금 N 플러스 2번째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요 K 자리에다가 뭐를 넣으면 제가 지금 N 플러스 2번째니까 여기다가 N 플러스 2를 넣으면 자판기니까 19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일반항이 잘했어. 맞아?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요 파란 색깔 입자에서 뭐라는 거야? 일단은 자, 넣어볼게요. 자, K에다가 N 플러스 2를 넣으시면요. 자,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요게 얼마다? 19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네. 일반항에다가 보통 번호를 넣으면 그 항을 줘야 되거든. 근데 N 플러스 2번째니까 요 일반항에 N 플러스 2를 넣으면 그 항을 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항에 보시면 N 값이 얼마다? 20이다. 자, 정리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푸는 문제가 정말 유명한 문제야. 그러니까 사이에다가 몇 개를 끼워 넣는 거야. 근데 이 문제 말고 위에 있는 뭐 17번, 밑에 19번은 그나마 쉬운 이유가 정확히 몇 개를 넣은지를 알려줬단 말이야. 근데 이거 문제는 그 자리가 N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문자도 많고 좀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갈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마지막 내용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러 갑시다. 자, 페이지는 자, 여기 111쪽이고요. 자, 새로운 용어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새로운 용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오늘에 대해 첫날이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좀 나와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받아들이시고 뭐 공식 같은 거 있으면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등차 수열을 잘하면 등비수열은 정말 쉬워요. 어차피 똑같은 구성으로 나올 거야, 문제들도. 아시겠죠? 자, 이름은요, 등차 중항이다. 자, 새로운 용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등차 중항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름에서 느낌 오는 것처럼 등차 수열일 때 어떤 상황일 때 하는 말이야.
자,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자, 어떤 숫자 몇 개를 딱 주고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어요. 뭐 이런 멘트가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세 개가 나올 때가 보통 일반적인데,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등차 중앙이 뭐냐면요, 이럴 때 저희는 요 B를요, 자, 써드릴까요? 요 B를 A와 C의 등차 중앙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등차 중앙은 요 가운데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 B가 등차 중앙이에요. 이해돼? 자, 중요한 점, 등차 중앙 아니야, 중앙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자, 이렇게 세 개가 쪼르비 등차일 때, 자, 성립하는 한 가지 성질이 있어. 그걸 외울 겁니다. 그거를 외워야 어떤 문제가 되게 빨리 풀려요. 아시겠죠? 자, 결론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얘가 등차 중앙이고, 이 등차 중앙은 이렇게 돼요. 자, 외우세요. 양 옆에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의 평균과 똑같습니다. 이 등차 중앙은 무조건 양옆의 평균과 똑같습니다. 자, 요걸 먼저 우리 외울 겁니다. 즉, 문제 풀다가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등차 수열 나오면 요거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되는 이유는요, 사실 등차 수열이잖아. 얘들아, 요런 느낌 맞아? 얘들 등차 수열은요, 아시다시피 아까 말했잖아, 차이가 똑같단 말이야. 그럼 얘는 여러분들 이거 두 개 정중앙에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얘네들의 평균이랑 얘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정중앙에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지금 평균이라고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고1 때 배웠던 얘가 일종의 뭐야? 중점이란 말이야. 사실은 딱 중앙에 있잖아. 일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당연히 되는 건데, 이거를 좀 의식해서 이런 문제 풀 때 쓰겠다는 거야. 자, 지금부터 시범 보여드릴게요. 시범을 할 것도 없어요. 자, 어떻게 하죠? 다 읽었는데 등차를 이룬대요. 1, 2, 3. 그럼 가운데는 뭐다? 양 옆에 평균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써먹으면 돼. 등차 중앙은. 등차 수열일 때 라는 말이 나오면, 특히 이렇게 몇 개 나오면 이제 이렇게 이제 가운데 친구는 양옆의 평균이다.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울 수 있다. 자, 이번 페이지의 결론이에요. 자, 이제 밑에 31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선생님 이거 일반항 쓰라고 했잖아요. 물론 일반항 돼. 근데 이제 일반항을 할 거면 되게 돌아가야 돼. 또 뭐 일반항 쓰고 뭐 공차 구입 해야 되는데, 굳이 이제 얘를 외우면 더 빠른데 그럴 필요는 없는 문제라 따로 외우는 거야. 등차 중앙이라는 거를. 특히 3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항 쓰는 것도 힘들어. 문자가 온통 많아가지고 좀 힘들 수 있거든. 등차 중앙을 그냥 외워서 풀 겁니다. 알겠죠? 자, 31번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가운데 있는 4는 양옆에를 더한 거 나누기 2. 등차 수열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운데 있는 4를 등차 중앙이다 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계산해 보시면 2x가 나오니까 x가 얼마다? 2다. 뭐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 얘들아 33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선생님, 항이 5개인데요. 혹시 얘들아 항이 5개면 어떻게 하면 되고요? 어떻게? 근데 5개인데? 동차 중앙은 3개로 하는 건데? 사실 맞아요. 결론적으로 너무 고마워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도 호응이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그냥 3개씩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론상 이제 3개일 때가 베스트인데, 사실 뭐 넘어가도 3개만 딱 끊으면 거기는 등차 중앙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오늘 외울 거는 첫 번째 일반을 구하는 공식이랑 두 번째는 등차 중앙이라는 거. 요거 두 개를 잘 버무리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풀려, 진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풀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뭐 한번 계산해보시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하면 뭐 나오죠? 5인가요? 요거 평균 구해보시면 11인가요? 이렇게 해서 등차 중앙 2번을 쓰면 됩니다. 자,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오늘의 찐막. 자, 112입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한번 제가 밑에 있는 38번 있지?
자, 38번으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또 역시나 요 페이지 위에다가 뭐 별표 주셔도 돼요.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고 아이디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 친구 중에서 이거 풀 수 있는 친구도 있어요. 어쩌면. 근데 이제 같은 풀이도 훨씬 더 효율적인 거 하나 소개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편하다라고. 잠 읽어볼까요? 어떤 문제인지. 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위에 얘들아, 요 문제는 지금 요 가운데 있는 문제라 약간 잘렸거든. 자, 맨 위에 보시면 요런 말이 있을 거야. 자, 다음을 만족하는 세 수가 뭐를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세 수가 모두 뭐다? 등차 수열을 이뤄요. 그러니까 어떤 세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쪼르기 세 개가 등차라는 거야. 그럼 앞장에 등차 중앙도 뭐 필요하면 쓰겠죠. 필요하면. 자, 이제 그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뭐다? 자, 두 번째는 세 수의 합을 줘요. 얘네 세 개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9래요. 마이너스 9. 자, 세 번째는요. 얘네 세 개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5래. 세 개를 막 곱했더니 마이너스 15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구해라? 이 세 수가 뭘까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게 세 개인데 정보를 세 개를 줬기 때문에 이론상 열리면 돼요. 다 이제 버무려서 구할 수 있긴 해.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풀이가 하나는 아닌데 가장 유명한 가장 효율적인 풀이를 결국은 이해를 하시고 외울 겁니다. 특히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세팅을 할 거야 앞으로 매번. 아시겠죠? 자, 얘들아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풀이를 이제 앞에서 잘 배워왔다면 일반적인 풀이는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자, 한번 시범 보실래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세수가 있잖아. 세수의 뼈대를 세워줘야 합과 곱을 구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야? 이 세수가 어떤 관계다? 등차를 알고 있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뼈대를 만들면 좋을까? 자, 등차니까 저 맨 앞에 제가 편의사 첫째 항이라 부를까요? 그럼 맨 앞에를 A라고 두면 누리야. 그 다음 거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공차를 D라고 치면 등차수를 이런 거잖아요.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그 다음 거는요?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즉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아 이 멘트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뼈대를 만들 때 쓰이는 멘트야. 왜 등차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A, B, C가 아니라 나는 문자를 두 개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래라면 A, B, C 세 개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등차라서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이 세 개의 수를. 한 개가 A며 뭐 그 다음에 A 플러스 D 그냥 A 플러스 2라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자 세수의 합이니까 실제로 세 개를 더해서 식을 만들겠다라는 거야. 한번 더 해볼까요? 3A 더하기 3D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9. 뭐 약분까지 하자면 마이너스 3 정도로 만들 수 있겠네요. 시간아. 자, 그리고 여기 3번은 세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세 개를 여러분들이 곱해보시면 요게 곱인데 요게 마이너스 15다. 12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게 문자가 두 개니까 사실 연립을 하면 이제 A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상상해봐. 조금 힘들겠죠. 이유. 어쨌든 여러분들이 얘를 뭐 대입법 쓴다고 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3차식이 나오고 만만치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가능은 한데 이거는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야. 특히 어디를 이렇게 두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될까요? 이게 가능은 한데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를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하시고 외우세요. 같은 문제를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풀이 두 번째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두 번째 풀이는요. 등차잖아. 자, 우리가 여러분들 꼭 맨 앞에 거를 A라고 둘 필요가 있나? 선생님 첫 장이 A라면서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암묵적으로 A를 첫 장으로 쓰지만 뭐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내가 A를 굳이 뭐 첫 장으로 안 봐도 되잖아. 그래서 자, 이런 문제 특히 이렇게 세수의 합, 곱나눈 문제가 나와. 이 문제 나오면 세팅을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가운데 거를 A라고 볼게요.
가운데 거를. 그러면 지영아, 여기 바로 앞에 거는 뭐라고 할 수 있게? 공차를 D라고 치면 A 빼기 D가 되겠지. 요거 앞에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럼 바로 뒤에 건 여러분들 A 플러스 되겠지. 이렇게 두는 걸 외우세요. 이렇게 두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훨씬 더 간단하게 될 수 있어요. 같은 문제를. 그래서 왜요? 보여드릴까요? 자, 2번. 의절이가 2번에서도 3개 더 했잖아. 한번 3개를 더 해보실래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D가 사라집니다. 이게 핵심이다. 결국 저희는 이렇게 두는 이유가 D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여러분들 D가 안 사라져. 그럼 저희는 결국 연립할 때 저 식을 대입법으로 변형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두면 바로 3A만 남고 요게 얼마다? 합이 마이너스 9니까 이렇게 나와서 A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A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 A 값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쏙 넣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곱도 뒤에 관한 식 하나만 나온단 말이야.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 한번 3번씩 써볼까요? 자, 3번씩은 곱인데 자 3개를 곱해볼게요. 자,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이거 곱한 게 곱인데 자,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5다. 선생님 얘도 복잡해 보여요. 아니야. 지금 이래서 그런데 간단히 됩니다. 자, 양쪽에 마이너스 3 나눠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5로 바뀌겠죠. 그리고 왼쪽이 합차야. 왼쪽이 합차라 저게 생각보다 엄청 예뻐요, 식 자체가. 자, 왼쪽이 합차면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 얼마다? 5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렇게 나와서 D가 4가 되고 그럼 D는 이론상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플러스이에요? 마이너스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아무거나 써도 똑같은 세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D를 2를 써도 같은 거 나오고요. D를 마이너스 써도 같은 게 나와. 단지 순서가 내림차순인지 오름인지만 바뀌어요. 숫자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두는 거를 일단 외우시기 바래요. 이렇게 세수의 하, 세수의 곱 나오면 이렇게 세팅을 해야 돼. 그래야 편합니다. 알겠지? 자, 이제 바로 오른쪽에 사실 얘는 잘 안 나오는 편인데 바로 오른쪽에는 그럼 내수의 합이 나와. 내수의 합.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내수의 합을요. 처음부터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라 두시면 또 돌아가야 돼요. 이게 또 연립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요 내수까지는 외워두세요. 자, 세수는 뭐다? 가운데를 A라고 두고 A 빼기 D, A 더하기 D라고 둘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문제에서 내수의 합이 나온다. 자, 여러분들 얘는 지금 짝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A를 못 둔단 말이야. 그래서 자, 위에 써있긴 합니다. 이렇게 많이 둡니다. 어떻게? 자, 내수를요. 자, 처음 볼게요. 내수까지는 가끔 나와요. 이 내수를 역시나 D를 사라지게끔 두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왼쪽을 A 빼기 D, 여기를 A 플러스 D, 여기를 A 플러스 3D, 여기를 A 빼기 3D라고 많이 둡니다. 자, 두는 이유는요. 자, 일단 질문. 이거 아니라 등차 수열 맞나요? 공차가 얼마예요? 2D거든. 맞지? 내수의 짝수라서 그냥 D를 못 써요. 그래서 2D를 공차로 둔 거지. 그랬더니 공차가 2D가 맞고 4개를 더하면 역시나 D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수일 때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야 쉬워, 이 문제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합과 곱 구하시면 합을 구할 때 이미 A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이유야. 결국 합을 구할 때 A로 구하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숙제는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만렙은요, 숙제 112쪽. 그래 뒤로 가봐. 뒤에 쭉 가보시면 저희가 계약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 최종 점검하기 있지. 자, 123쪽 여기 한 페이지. 그러니까 오늘 배운 기본적인 수열, 등차 수열 일반항까지가 123쪽 한 페이지 있습니다. 요것도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베이릭스 가볼게요. 자, 이제 베이릭스는 여러분들 159쪽까지. 자, 베이릭스 159쪽
25쪽까지인데 여러분들 25번은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근데 대신에 이거는 내가 설명을 드릴 거야. 그러니까 25번은 일단은 공식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한번 해벌칙으로 해보시고요. 자, 일단 뒤에 또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도 165쪽에 5번까지는 풀어보세요. 165쪽에 5번까지 풀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 많은 거 아니야. 여러분 진짜 더 많이 해야 돼. 아시겠죠? 5번까지는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아까 그 지연이랑 동현이는 목요일